최악을 항상 대비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는 투자자만이 어떻게 된다고? 끝까지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동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멸종한다는 거야. 저 옛날에 공룡들처럼. 자, 안티 프레즈 가보자. 렛츠고. 네, 2장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과잉 보상과 과잉 반응입니다. 이런 과잉 보상의 메커니즘은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곤 한다. 장거리 여행 이후에 피로를 느낀다면 휴식을 취하기보다 헬스센터로 간다. 또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사무실에서 가장 바쁜 사람에게 주는 것도 널리 알려진 방법이다. 시간이 남아 돌면 게을러지고 동기를 잃게 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바쁠수록 다른 일도 더욱 능동적으로 처리한다. 과잉 보상은 바로 이런 경우에 발생한다. 우리가 소음이 약간 있을 때 더 잘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과잉 보상의 메커니즘 때문이다. 과잉 보상이 여러분 우리 삶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실제로 해보시면 진짜 그렇거든요. 장거리 여행하고 피곤하잖아. 그냥 쉬는 것보다 그냥 운동 한번 하는 거지. 이거 실제로 해보면 여러분 이거 피로가 풀려요. 몸에 그냥 스트레스를 더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뭔가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다. 왜 회사에도 보면 맨날 바쁜 사람이 있어. 딴 사람들은 편안하거든. 근데 그 사람한테 일 시키면 더 효율적으로 빨리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진이 잘 굴러가고 있잖아. 이건 우리가 느끼죠. 여유로운 삶 좋아. 좋은데 너무 여유로우면 효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효율을 너무 따진다고 너무 바쁘게 사는 것도 좋지는 않아. 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과잉 보상의 메커니즘 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색 소음 같은 것도 있잖아. 요즘에 뭐 공부할 수 있는 사설 독서실 같은 데 가보면 그 백색 소음 같은 거 들려주거든요.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이 소음이 조금 있어야 돼. 그런 것 또한 과잉 보상의 메커니즘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어떤 항공업체에서 손님들이 너무 기내가 시끄럽다 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엔진을 아주 조용하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너무 조용.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이 속삭이는 그런 말까지 너무 크게 들리고 오히려 더 민감해진다는 거야. 너무 조용해가지고 또 민원이 또 들어와. 그래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했다는 이런 것들이 과도한 개선이라고 할까?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이 뭐 별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 몸도 알아서 작동을 막 하잖아요. 뭐 날씨가 더우면 땀이 나고 날씨가 추우면 뭐 몸이 움츠러들고 그것도 또 하나의 시스템이고 우리 생태계도 시스템이고 뭐 여러분들 직장에 계신 직장 자체도 시스템이고 어쨌든 이런 구조화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 이 시스템을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 여기서 간섭이라 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시스템이 뭔가 약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대지. 어느 정도의 적정한 선까지는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거는 괜찮아요. 일종의 변동성이죠, 이것도. 변동성. 그런데 어느 수준 이상의 간섭이 있지. 이쪽으로 했을 때는 이 시스템이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선을 적정하게 알아가야 돼, 적정하게. 그러니까 복잡계 세상 자체가 이렇게 작동을 하거든. 근데 이 주식시장이 복잡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선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할 때도 너무 복잡한 트레이딩을 하면 안 돼. 그냥 적당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금호건설 한번 볼까? 너 어떻게 됐냐? 또 고세 또 윗골에 달고 왔잖아. 그냥 아침에 갭으로 이렇게 뭐 갭도 아니야. 그 양봉 빵빵빵 뜨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냥 대충 팔면 된다고 그냥. 아까 말했을 때가 뭐 요즘 아니었나? 음봉 하나 나올 때? 첫 음봉 나올 때였잖아요. 그냥 대충 그냥 팔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이 꼭다리를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러고 다시 뭐 갈 수도 있지. 주가의 천장을 알고 싶어 하고 주가의 바닥을 반드시 알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지나친 간섭이라는 거야. 이거는 단기 투자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긴 투자를 할 때도 그래요. 이거를 맞추려고 트레이딩 전략을 짜는 것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의 이 몸통을 먹으려고 하는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야.
요거를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 짧은 투자가 되는 거고요. 뭐 일봉으로 보시면 좀 더 길어지는 거고, 주봉으로 보면 더 길어지는 거고, 요거는 우리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연은 스스로 알아서 초과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자연이 위험을 관리하는 주요 방식은 바로 여분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두 개의 신장을 가지고 있다. 회계 직원을 둘 때도 마찬가지다. 반면 우리 인간은 아낌없이 쓰면서 여분을 비축해 두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여분은 드문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낭비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다. 요거는 정말 중요한 글이에요. 근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리면 이걸 잘 몰라. 자연은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초과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몸에 보면 각 기관들이 두 개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눈 두 개지, 귀도 두 개지, 입은 하나지, 콧구멍 두 개지, 여러분. 우리 신장도 두 개죠. 폐도 두 개야. 두 개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팔도 두 개잖아. 다리도 두 개고. 왜 굳이 두 개인가? 왜? 왜냐하면 여분을 두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몸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사람은 음식을 섭취하면 이게 에너지로 분해가 되죠. 소화기관을 통해서 쫙 분해가 돼. 이게 이제 각 신체 전체에 이렇게 뭐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이 쭉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를 유지하거나 뭐 다친 데가 있으면 이제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지. 그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는데 몸에 여분이 있으면 몸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 신장 하나만 있으면 한 개만 해가지고 하면 에너지를 더 적게 먹을 수도 있고 막 삼시세끼를 안 먹어도 되잖아 그러면. 삼시세끼 안 먹고 그냥 한 개만 먹어도 내 몸을 충분히 굴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왜 굳이 삼시세끼 귀찮게 먹냐고. 신체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몸에는 이게 두 개씩 있잖아. 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거예요. 자연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래요. 여러분 진짜 정말 안타깝게 손이 절단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혹시나 정말 만약의 사태에 몸이 안 좋아졌어. 그러면 거기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보완책을 항상 준비해 둔다는 거야, 자연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 눈 하나 없어도 살잖아요. 귀 하나 안 들려도 살 수 있잖아. 신장 하나 없어도 살 수는 있잖아. 생명 유지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생명 유지를 왜 하냐? 당연히 종의 보존이겠지. 사람은 죽잖아요. 사람은 죽지만 뭘 해? 내 DNA를 자꾸 남기고 싶어 해요. 내 DNA를 남기고 싶으니까 그게 성욕이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 성욕이 왜 있어? 뭐 나쁜 거예요? 아니요. 종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개개인의 이 각각의 개체들은 죽음을 맞이하지. 하지만 종은 보존이 된다는 거야. 자연은 여러분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이 안티프레질한 거잖아. 여러분 투자를 안티프레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티프레질한 투자는 그럼 뭔데? 투자 또한 여러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가 뭔데요? 자연에서는 죽는 거잖아. 투자에서는 파산입니다. 파산. 파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파산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홀로 트레이딩에서 제가 하는 이 방식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단기간에 부자로 만들 수는 없어요. 최악을 항상 대비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는 투자자만이 어떻게 된다고? 끝까지 살아남는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종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멸종한다는 거야. 저 옛날에 공룡들처럼. 근데 인간은 어때요? 자연과 반대죠. 아낌없이 쓰면서 여분을 비축해두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본능적으로 여러분 원래 이랬습니다. 원래 인간이 이렇게 하는 것조차 자연현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플로 트레이딩에 계신 여러분들은 돌연변인 거야. 문제는 우리가 이 여분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애매해. 진짜 낭비일 때도 있고 여분인데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저는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항상 투자할 때는 뭐 한다고? 저는 무조건 장이 좋든 나쁘든요. 현금 50%는 반드시 들고 있어요. 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잖아.
우리가 신장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저 또한 이 여분을 둔다는 겁니다. 큰 부자들은 항상 현금이 있어요. 왜? 최악의 경우가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거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부자가 돼요, 여러분, 실제로. 정말 최악의 상황에 이 50%의 여분 있잖아. 이걸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그때 자산을 크게 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패닉이 오든지 뭐 그런 거지. 자연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여러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잖아요. 간빙기에서 빙하기 됐다가 막 우리 지구 역사에서 그런 역사들이 좀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게. 내가 살던 환경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때 여분을 뒀던 생물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그냥 멸종되는 거지. 근데 그게 투자의 시장에서도 항상 일어난다, 여러분. 뭐 이런 관세는 좀 귀여웠지. 예전에 뭐 IT 버블 때나 뭐 금융 위기 때나 큰 위기들이 한 번씩 옵니다. 그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사람들은 당연히 살아남아서 보존이 되는 거고 대부분들은 멸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오래 지나야지 난다. 근데 뭐 안타까웠지만 이 최악의 경우가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이렇게 여분을 두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지. 투자를 처음 하면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이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 맞지? 왜냐하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 주제 추정 공부를 좀 하시잖아요. 그러면 와, 추세 좋은 게 왜 이렇게 많지? 사다가 보면 비중을 다 채워가지고 현금이 없습니다, 이제. 인간은 여분을 비축해 두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입니다. 여러분 느끼죠? 막 장 좋을 때 현금 가지고 있기 힘들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탑티어로 진짜 이제 큰 부자로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저도 힘들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 여분을 비축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거 장 좋은데 돈 빨리 뻥튀기 해가지고 빨리 투자해가지고 뻥뻥뻥 튀겨야지. 근데 그게 이제 욕심이야, 욕심. 주식시장이 내려갈 때는 아, 뭔가 위험하니까 그래, 현금 보유해야지, 현금 보유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 근데 문제가 요 끝단에서 이제 드니까 문제야. 어쨌든 근데 내려갈 때는 뭔가 위험이 느껴지니까 이걸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장이 또 괜찮아지잖아. 아마 이거 1, 2주 동안 저희가 풀악셀 밟았다가 지금은 내 비중이 좀 적잖아요. 현금이랑 해지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 지금 같을 때 아마 서퍼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냐면 약간 제 생각인데 아 이거 해지 왜 하지? 해지 팔아서 저 빨리 주식 사면 안 되나? 주도주들 지금 나왔잖아 대충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해치 팔아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막 지르고 싶을 거야. 근데 그게 인간이 원래 이래요, 인간이. 효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효율. 그래서 근데 효율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에서 효율을 추구한다. 여러분, 자연이 만약에 효율을 추구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눈알이 하나일 수도 있어. 콧구멍도 하나야. 귓구멍도 하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이 쓰는 이 에너지는요,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하루에 한 개만 먹어도 돼.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종들의 멸종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쓰나미 한번 치면 막 진짜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 자체가 보존이 안 되겠죠. 효율을 추구해본 사람들은 이거를 알 거야. 효율을 추구해서 보통은 마지막 여기 언제냐. 장 좋을 때 사람들이 막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한다고 해도 여기는 통제를 하거든요, 여러분. 경험 많으신 분들도 이쪽은 통제를 해요. 근데 진짜 그 마지막 이 광기가 나올 때는 이게 나도 이게 힘들어. 문제는 이게 시장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장의 극단이 있잖아, 극단. 시장의 극단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제가 이때도 항상 뭐라고 했냐면 그 제발 비중 줄여라, 비중 줄여라. 근데 그게 힘들지. 그 조금 예수급 조금 남은 거라도 이거 뭐 몇만 원 남았는데 이거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막 주식을 산단 말이야. 그게 여러분 효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분이 없어져요. 이번에 7월에 겪었던 이 사태는 정말 최악의 사태거든요. 근데 이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분을 비축해 두지 않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지를 못 하겠지.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해지를 해요? 그냥 이걸 그대로 두드려 맞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는 여러분, 안티 프레질이 아니지. 프레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너무 효율성을 추구하지는 말자. 어느 정도의 효율은 있어야 돼요. 아니, 투자를 하는데 투자 성과가 만약에 안 나, 그거는 문제가 있지. 근데 투자 성과를 내지만 항상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자연을 따라하면 된다. 여분을 가지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서퍼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